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56살 일본 여성 사오리가 거울을 보며 던진 질문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생기가 넘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사오리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목적지는 의외의 장소였어요. 거기서 그녀가 본 것은 상상도 못했던 광경들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들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과연 사오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그녀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지금부터 한 중년 여성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감동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오리입니다. 올해 56살이에요.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어요. 먼저 창문을 열고 간단한 체조를 한 후 뉴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텔레비전에서는 정치 이야기와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별로 관심 없지만 그냥 습관처럼 보게 되더라고요. 오전 10시쯤 되면 장 보러 나갑니다.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혼자 먹을 식재료를 사죠. 항상 같은 것들이에요. 두부, 야채, 생선 조금.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해 먹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집 청소를 합니다. 혼자 사니까 더러워질 일도 별로 없지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가끔 도서관에 가거나 동네를 산책해요.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공원도 가보고요. 저녁 때가 되면 친구들과 가끔 만나요. 모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죠. 대화 주제는 늘 똑같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문제, 노후 준비 이야기. 누구는 딸이 결혼을 안 한다고 걱정하고 누구는 아들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속상해해요. 저는 그런 걱정거리도 없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요.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말한 게 얼마나 될까 싶어요. 마트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한 말, 친구들과 나눈 뻔한 대화들. 그게 전부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원래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뉴스 보고 주말에는 골프 가고 저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었죠. 가끔 거울을 보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해졌나 싶어요.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지쳐 보이고 눈빛에 생기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50대 여성의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봐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겠구나.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특별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는 거겠죠. 때로는 젊었을 때가 그리워져요. 20살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별로 특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뭔가 기다릴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일 아침에는 또 6시 30분에 일어날 거예요. 창문을 열고 체조하고 뉴스 볼 거고요. 변화라는 건 제게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흔들린 건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저녁 8시쯤 전화벨이 울렸는데 요즘엔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일까 싶어서 번호를 확인해 보니 모르는 국제전화 번호더라고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M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10년도 더 전이었어요. 그때도 잠깐 만난 거였고요. 에미는 저보다 1살 어린데 고등학교 때부터 활발하고 당당한 성격이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각자 결혼해서 연락이 뜸해졌죠. 가끔 연하장 정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그것도 언제부터인가 끊어졌거든요. 어디서 전화하냐고 물었더니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미가 언제 한국에 갔을까요? 그리고 왜요? 에미는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됐대요. 온라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만나게 됐고 지금은 재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재혼이라니.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물론 요즘엔 국제 결혼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저희 나이에 외국으로 시집가서 사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여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다고 했어요. 에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 너머로도 그 변화가 전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서 남편분은 잘 계시냐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에미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에미는 몰랐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더 들려줬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집안일도 함께하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정말 무료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똑같고 남편하고도 할 말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매일이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매일이 새롭다니. 저는 언제부터 그런 느낌을 잊고 살았을까요? 한번 놀러 와보라고 했어요. 서울 구경도 시켜주겠다면서 한국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에미가 제안했을 때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혼자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남편과 함께 몇 번 가본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패키지 여행으로요. 하지만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에미의 변한 모습이 궁금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궁금했어요. 무엇보다 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혼자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걱정된다고 하니까 괜찮다면서 공항에서 마중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까? 거울을 보니 또 그 무표정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고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혼자 하는 해외여행이라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언제부터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쯤이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오는데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어요. 에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던 에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에미의 얼굴이었어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을 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립스틱도 발그스름하게 발라서 혈색이 좋아 보였고 눈가에도 자연스럽게 화장을 해서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달랐어요. 밝은 색상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예전에 에미라면 절대 입지 않았을 스타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차분하고 조용한 옷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에미의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생기가 넘치고 밝았어요. 저를 보는 순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달려오더라고요.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사오리야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친구 사이에 포옹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에미는 자연스럽게 안아줬어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에미가 말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면서 정말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톤부터가 예전과 달랐어요. 더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에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국 생활이 어떤지,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요즘 뭘 하며 지내는지. 말하는 내내 표정이 살아있었어요.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에미는 남편을 수호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설명해줬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준다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전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수호 씨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천천히 소통했고 지금은 일상 대화는 한국어로 한다고 했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면서 웃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에미가 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일본에서는 요리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을 배우면서 요리하는 재미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걸 만들어서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면 정말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에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비교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이 제 요리를 맛있다고 해준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있었나요? 에미는 또 한국 친구들 이야기도 해줬어요. 아파트 주민들과 친해져서 가끔 함께 운동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필라테스도 배우고 있고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도 자주 만난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겁다고 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에미네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얘기.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차이가 새롭고 재미있다는 얘기. 모든 말에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에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환경이 바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같은 나이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에미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에미가 말했어요. 수호 씨가 일찍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요리를 한다니 그것도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에미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어요. 크고 작은 액자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는데 모두 에미와 남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듯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집 근처 카페에서 찍은 일상적인 사진까지. 사진 속 에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 수호 씨도 에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살던 집을 생각해보니 이런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식 사진 한 장 정도가 전부였죠.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는 일도 별로 없었고 찍어도 그냥 기념품처럼 앨범에 넣어두기만 했어요. 벽에 걸어둘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후 부엌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미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목소리가 정말 다정했어요. 에미는 수호야라고 대답하면서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수호 씨가 부엌에서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처음 뵙겠다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에미한테 말했어요. 친구가 왔으니까 편하게 쉬라고 자기가 저녁 준비마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한다고요? 제가 결혼해서 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신문 보거나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였어요. 부엌일은 아예 제 몫이었죠. 에미가 집안을 구경시켜줬는데 곳곳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흔적들이 보였어요. 거실 책상 위에는 에미가 쓰던 한국어 공부 노트와 수호 씨가 읽던 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소파에는 두 사람이 함께 덮고 보던 듯한 담요가 있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냉장고 문이었어요.
에미가 한국어로 쓴 단어 카드들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는데 수호 씨가 일본어로 뜻을 적어놓은 메모들도 함께 붙어 있었어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호 씨가 밥상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에미가 만든 건 반찬 몇 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호 씨가 준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식사하는 동안 수호 씨는 계속 에미를 챙겼어요. 김치찌개가 맵지 않냐고 물어보고 불고기를 에미 그릇에 덜어주고 물이 떨어지면 따라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제가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수호 씨는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에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워서 만들고 있다면서 아직 서툴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에미는 옆에서 웃으면서 처음보다 훨씬 맛있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나자 수호 씨가 자연스럽게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에미가 도우려고 하니까 오늘은 손님이 왔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매일 이러냐고 에미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호 씨가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나눠서 한다고 했어요. 빨래 개는 것도 함께 하고 청소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에미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남편이 집안일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수호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에미는 또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수호 씨가 매주 토요일마다 에미와 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보러 가거나 맛있는 집 찾아다니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가기도 한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연인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수호 씨가 거실로 나와서 에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에미의 어깨에 팔을 두르더라고요. 에미도 편안하게 수호 씨에게 기대 앉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신혼부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수호 씨가 에미한테 물었어요. 오늘 친구랑 뭘 하고 싶냐고, 내일 계획은 뭐냐고. 에미가 명동이랑 홍대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맛있는 집들도 추천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게 부부의 모습이구나. 서로를 챙기고 관심 갖고 함께 계획하고. 제가 30년 동안 경험했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수호 씨가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나서 에미와 저는 거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에미가 차를 끓여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에미는 일본에 있을 때 얘기를 꺼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늘 혼자라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은 퇴근하면 텔레비전만 보고 주말에는 골프만 갔다고 했어요.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집에서는 항상 조용했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제 기분이 어떤지 신경 쓴 적도 없었습니다. 에미가 말했어요. 그때는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나이 들면 부부 사이도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남편도 다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수호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도 여자를 이렇게 대할 수 있구나. 결혼해서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에미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가장 다르냐고요. 에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호 씨는 에미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결정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에미한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에미가 한국 음식 말고 일본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함께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게 쌓이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에미가 우울하거나 힘들어하면 수호 씨가 바로 알아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물어보고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준다고 했어요. 혼자 견뎌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에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이 제 기분을 살핀 적이 있었나요? 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생각해보니 저는 늘 혼자였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혼자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혼자 슬퍼했어요. 남편한테 말해봐야 별 반응이 없으니까 아예 말하지 않게 됐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에미가 또 말했어요. 수호 씨는 에미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에미가 일본어 선생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도 응원해주고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부러웠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관심 있어 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 문제도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점점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에미가 일본식으로 행동할 때 수호 씨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에미가 너무 조용히 있거나 의견을 안 말하면 수호 씨가 답답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맞춰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조차 부러웠어요. 제 남편은 제가 어떻게 행동하든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조용히 있어도 그러려니 했고 뭔가 말해도 대충 듣고 말았어요.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죠. 에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제는 매일이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수호 씨와 함께 뭘 할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설렌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 생각했어요. 나도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가능할까? 에미를 보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에미가 한강공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날씨도 좋고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이었거든요. 수호 씨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3명이 함께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쯤이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이었어요. 아빠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엄마가 뒤에서 아이와 함께 타는 모습이었는데 아빠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힘들어하면 잠시 쉬자고 하고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바로 멈춰서 챙겨주고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아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말이에요. 대부분 엄마 혼자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빠는 주말에도 골프 가거나 집에서 쉬고요.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더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 아빠는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업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좋아하니까 아빠도 함께 웃으면서 계속 뛰어주더라고요. 옆에서 보던 엄마도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아이 입에 과일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이었다면 대부분 엄마가 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아빠가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커플이었어요. 아이가 둘 있는 부부 같았는데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둘이 함께 지켜보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수호 씨도 에미를 그렇게 대했어요. 걸으면서 계속 에미 손을 잡고 벤치에 앉을 때도 자연스럽게 에미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다른 한국 커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비교하게 됐어요. 일본에서 공원에 가면 가족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빠들은 대부분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거나 신문 보고 엄마 혼자 아이들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에미가 제 표정을 보더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가족을 챙기는 줄 몰랐다고, 정말 다르다고요. 수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한국 남자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육아도 함께하고 집안일도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원에서 본 젊은 아빠들은 정말 그랬어요. 기저귀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빠, 아이가 울면 달래주는 아빠,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이를 받아서 안아주는 아빠.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한 가족이 우리 앞에서 자전거를 멈췄는데 엄마가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아빠가 바로 물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뭘 마시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에미도 말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아이들도 아빠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더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빠도 엄마만큼 가깝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강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부부는 아이가 잠들자 남편이 조용히 안아주면서 아내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피곤해 보이니까 집에 가서 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슬픔도 느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아이를 키울 때도 이런 도움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이 함께 육아하고 저를 챙겨줬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런 남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에미를 통해 봤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미가 말했어요. 매주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호 씨가 주말마다 어디 갈까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런 일상이 너무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어요. 하네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더 무거워 보였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조용했어요. 일주일 만에 제가 이렇게 민감해진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여행 다녀왔다고 안부 인사를 했더니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길래 한국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한국이라니,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에미 만나러 갔다고 설명했더니 더 궁금해했습니다. 에미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반응이 달라졌어요. 친구 유키코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한국은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다고 했어요. 미사코도 거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한국 남자들이 처음에만 잘해주고 나중에는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무섭다면서 며느리를 종처럼 부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에미 남편 수호 씨가 얼마나 다정한지, 한강공원에서 본 한국 가족들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아케미가 말했어요. 그런 건 다 보여주기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본 게 정말 가짜였을까요? 에미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수호 씨의 다정한 모습도 연기였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것들이었거든요. 직접 한국에 가본 사람은 없었어요.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반면 저는 일주일 동안 직접 봤어요. 에미와 수호 씨의 일상, 한강공원의 가족들, 지하철에서 만난 커플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진짜 같았어요.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했죠.
그래도 친구들 말을 듣다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주일 만에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에미가 힘든 부분은 감추고 좋은 면만 보여준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다른 친구들과도 만났는데 반응은 비슷했어요. 나오코는 한국 드라마 얘기를 꺼냈어요. 드라마에서는 로맨틱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유교 문화가 강해서 여자는 집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에코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뉴스에서 본 건데 여성 차별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여자들이 차별받고 결혼하면 경력이 끊어진다고 했어요. 일본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본 건 일주일 뿐이었고 관광객 입장에서 본 거였으니까요. 친구들이 말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에미의 변화만큼은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의 활기, 공항에서 만났을 때의 밝은 표정, 수호 씨를 바라보는 눈빛. 그런 건 연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친구들 말이 맞을까? 제가 너무 순진하게 본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친구들이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니 친구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미처럼 새로운 사랑을 찾은 사람은 없었죠. 혹시 질투나 부러움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며칠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가짜일 리 없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호 씨 같은 사람도 있고 친구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좋은 남자도 있고 나쁜 남자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것 같았어요. 에미는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난 거고 저도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더 이상 친구들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 느낀 것을 믿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집 근처 서점에 갔어요. 한국어 학습서 코너로 향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었는데 초보자용 회화책을 하나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책을 펼쳐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이었어요. 발음을 따라해보니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에미가 이렇게 시작했겠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에는 인터넷으로 한국어 학원을 찾아봤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외국어 학원이 있었는데 한국어 강좌도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초급반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봤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56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말이 될까? 하지만 에미 생각이 났어요. 에미도 처음엔 한국어를 전혀 못했잖아요. 결국 등록했습니다. 수강료를 내면서도 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이렇게 도전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첫 수업날이 왔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중년층이 많아서 안심됐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어요.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친구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 이유가 있었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간단한 단어들을 읽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복습을 하면서 에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응원하겠다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뉴스만 봤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막을 읽기만 했지만 조금씩 들리는 단어들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또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근처 한국 마트에 가서 김치를 사보기도 하고 간단한 한국 요리를 해보기도 했어요. 맛은 어설펐지만 뭔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매일이 똑같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배울 게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외울 때마다 성취감도 들었고요. 친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어 배워서 뭐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가서 살 생각이냐고 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당장 한국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미처럼 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미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받는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애미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었냐고 물어보면서 웃더라고요. 아직 기초 단계라고 했더니 천천히 하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애미가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놀러 오라고, 그때까지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꼭 갈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어로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에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희망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8개의 장에 걸쳐 사오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사오리가 애미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한국 여행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애미의 변화된 모습, 수호 씨의 다정한 배려, 한강공원에서 본 한국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들이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물론 도쿄로 돌아와서 친구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오리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변화와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사오리처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말이에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오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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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